자, 보자. 자, 여기 잘 보시면 그 요리와 관련된 화학 혹은 생물학적 지식에 대한 문제를 묶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글이 좀 많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뭐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내나 뭐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뭐 중학생 수준의 지성으로도 충분히 그 논술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 볼 텐데, 자, 그 문제를 막 읽다 보면 막 뭐 하는 장면이 나오냐면 막 요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리? 만수르 요리 해봤어요? 뭐? 라면. 라면. 알겠습니다. 라면. 거참. 그래? 좋아요. 알겠습니다. 승윤이? 요리 뭐 해봤어요? 삼겹살 구웠다고요? 그게 여기 나옵니다. 곧 있다가.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맛있게 굽냐? 그 얘기 여기 나옵니다. 그죠? 좋아. 저 누구냐? 저기 태춘이. 태춘. 그 뭐야? 요리 뭐 해봤어요? 계란 구웠다고요?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건. 자, 이때 그 액화질소를 가지고 우유를 얼린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막 읽다 보면 뭐 이상해. 보통 우리가 소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소스. 그러니까 소스 알죠? 소스. 예를 들면 뭐 파스타 같은 거 먹으면 그 스파게티 같은 거 먹으면 거기에 껄쭉하게 치즈 베이스의 소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소스고, 아니면 탕수육 먹을 때 부어 먹는 것도 소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말로는 뭐 일종의 소스가 일종의 양념이죠. 그렇지, 양념. 예를 들면 뭐 겉절이 같은 거 할 때 거기에 식초, 간장, 이게 뭐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그것도 소스인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음식의 소스라고 하면 얘는 기체, 액체, 고체 중에 뭐야? 보통 우리가 소스라고 하면 보통 이거잖아. 보통 이거잖아. 그런데 이때 이제 그 글 읽으면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자, 액체 질소가 이게 끓는 점이 몇 도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끓는 점이? 예. 얼마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대략 영하 200도씨 정도 된다고요. 대략.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면 이제 액화 질소라고 하는 건 종종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저번 시간에 우리 그거 했었잖아요. 우주에서 숨쉬기. 그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우주에서 숨쉬기 했던 거? 저 누구예요? 만수를 우주에서 숨쉬기 했던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막 우주선 안에 산소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액화 산소 같은 경우가 약간 영하 한 끓는 점이 영하 180도 막 좀 걔도 한 200도 근처인데, 그런 정도로 액화 질소도 온도가 아주 낮아야 이 질소 기체가 액체가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럼 얘네를 어떻게? 소스를 액체인데 여기에 집어넣으면 그 소스가 고체가 되겠어, 기체가 되겠어, 액체가 되겠어? 당연히 우리의 평소의 액체가 저렇게 저온에서는 고체가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스파게티 소스인데 그걸 얼려가지고 이게 강판에 갈아. 그러면 스파게티 소스가 가루가 돼가지고 음식에 푹 떨어질 거 아니야. 차가워가지고. 그럼 그런 식으로 얘를 떠가지고 딱 넣으면 입에 가루로 들어왔는데 입이 따뜻하니까 녹아가지고 입에서 새로운 맛이 나긴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그 내용이 지금 그 선택 뭐냐면 문제 텍스트에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참 기가 막힌 조리법을 문제에서는 이제 묘하게도 이게 뭐냐면 분자 요리 뭐 이런 식의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자 요리법이라는 이제 최근에 생긴 아주 독특한 조리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텍스트에 보면 분자 요리 이런 말 나오죠, 그렇죠? 읽었죠.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것을 이제 요리나 예술의 영역에서 볼 게 아니라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그 액화 질소에 우유를 넣었어요. 우유를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이놈은, 자, 첫 번째 액체가 고체,
액체가 고체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태 변화하겠죠? 쉽게 얘기해서 우유 액체가 우유 고체로 얼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유가 액체에서 고체가 됐어요. 그럼 그건 물리 변화예요, 화학 변화예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건 그건 단순한 뭐가 되겠습니까? 물리 변화가 되겠죠. 왜 물리 변화냐면 우유가 고체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내의 화학적 조성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우유나 고체로 올려놓은 거나 화학적인 조성이 다를 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쟤는 물리 변화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대충 알겠죠? 자, 됐다. 자, 그다음 그 문제를 읽으면 또 이상한 프랑스 말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뭐 수스 바이드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영어가 아니라 불어라. 그 발음도 그 문제에 나오죠. 수비드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이 말 들어본 사람? 수비드라는 말. 라면만 끓여본 사람 이거 이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수비드 조리된 고기를 먹어본 적 있나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유튜브. 요즘 유튜브가 대단하죠? 승인이는 언제? 유튜브. 지우희면 언제? 샌드위치를 해 먹었다고 이걸로? 진짜로요? 어디서 사 먹은 샌드위치 안에 고기가 수비드 조리법으로 된 거였다. 그 샌드위치 어디서 사 먹었는데? 어디서? 여기 2층이요? 이 건물에요? 진짜? 어딘데? 프레시 헌트요? 뭐라고? 뭐? 프레시 턴트요? 그래요? 그거 가봐야 되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이 사실은 매우 그 전문 용어인데 요즘 매체의 발달로 그 여러 가지 뭐 보기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우리가 불어를 알아야 될 필요도 없는데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특히나 고기, 꼭 고기에 적용될 필요는 없지만 고기 주로 고기 조리법의 한 가지입니다. 뭐 수비드 방식으로 다른 걸 조리해도 되는데 주로 고기에 적용을 하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해요. 짜잔. 자, 뭐를 준비하냐면 비닐으로 비닐로 알죠? 비닐로 봉다리 아시겠죠? 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거기에다가 뭘 넣냐면 이제 생고기를 넣습니다. 고기 익힐 고기 앞으로 익힐 거예요. 넣은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공기를 빼요. 뺀 후 밀봉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비드 조리법을 할 때는 이렇게 봉지 안에 공기를 빼주는 장치도 있는데 뭐 크게 뭐 대단한 장치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요 비닐봉지 입구를 물리고 공기를 쭉 빼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그러니까 좀 더 무식하게 하려면 진공청소기를 하면 돼요. 진공청소기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진공청소기를 하면 돼요. 진공청소기로 입구 쭉 대고 쭉 빼봐가지고 확 잡으면 돼 그냥. 알겠죠? 네.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어디다 넣냐면 얘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꽁꽁 묶었어요. 묶은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고기가 그 고기가 여기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얘를 물에 집어넣습니다.
물. 자, 물에 집어넣는데 어떤 물에 집어넣냐면 대략 60도씨. 대략 60도씨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60도시면 자,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죠? 100도죠. 100도니까 60도시면 엄청 뜨거운 거예요. 뭐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60도씨 물을 손으로 터치했을 경우는 따끔해요. 알겠어요? 뜨끈합니다. 이게 왜 찜질방 같은 거 가면 목욕탕 있잖아요. 목욕탕. 찜질방에 아닌 목욕탕 가면 거기 왜 그 따뜻한 물도 온도마다 조금 약간 미지근한 거, 약간 뜨뜻한 거, 뜨거운 거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이때 왜 욕탕에서 딱 들어가는데 오 너무 뜨거 하는 물 있잖아요. 막 너무 뜨거. 그 대충 몇 도 정도 되는 줄 알아요? 45도에서 50도 사이예요. 즉 45도에서 50도 사이면 우리가 목욕탕 갔을 때 딱 들어서 뜨거! 이 정도가 40에서 5에서 50도거든요. 그러니까 60도면은 그것보다 좀 더 뜨거운 거니까 사실 그냥 손으로 만지기에는 꽤 뜨거운 온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라면 끓여 먹을 때 끓여 먹는 물의 온도는 100도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꽤 낮은 온도라 할 수 있죠. 알겠죠? 이런 상태로 대략 4hour. 이게 또 뭐 저 요리하는 뭐 이렇게 그 요리사의 노하우 혹은 저 안에 들어있는 고기의 상태, 고기의 종류, 그다음에 이제 얻고 싶은 어떤 요리의 질감에 따라서 저 시간은 또 시간과 온도는 약간씩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뭔가를 익힌다라고 하면 끓는 물이나 아니면은 바글바글 이게 가열된 프라이팬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꽤 그렇게 높지 않은 물 속에서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물이랑 직접 접촉해요? 아니면은 물이랑 직접 접촉하는 건 아니에요. 접촉하는 건 아니죠. 비닐봉지로 싸놨으니까. 알겠죠? 저런 식으로 한 4시간 두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한 서너 시간 후에 저 고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원래 그 생고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고기가 야들야들 야들야들 익는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수비드 조리법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대충 알겠죠?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고기를 익히는 이 과정은 그래서 화학 변하겠어요? 물리 변하겠어요? 자, 아까 우유를 액화 질소로 얼리는 과정은 물리 변화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수비드 조리법이건 어떻건 하여튼 저렇게 고기를 익히고 있어요? 저 고기를 익히고 있는 저 과정은 물리 변화겠어요? 화학 변화겠어요? 물리 변화, 화학 변화예요. 바로 이 과정은 화학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왜죠? 왜죠? 뭐라고요? 고기의 성질이 변했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자, 지우야, 저 과정은 화학 변화의 물리 변화예요? 화학 변화의 물리 변화예요? 화학 변화라고 써놨잖아요. 왜 화학 변화예요? 왜 화학 변화냐? 바로 봐. 맛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맛 혹은 냄새도 달라졌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생고기하고 저렇게 익힌 고기하고 맛이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 우리나라 요리 중에 육회라고 있잖아요. 육회 좋아하는 사람. 예. 태춘 육회 안 먹어요? 왜요? 아, 진짜로요? 지우는요? 육회 안 먹어요? 먹긴 먹어요? 난 저기 또윤이 육회 먹어요? 아, 안 먹어요? 육회 먹죠? 맛있죠? 맛있죠? 맛있는데? 하여튼 뭐 여하튼 그래서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한 번은 먹어봤죠? 한 번은 먹어봐서 알 거예요. 그 육회 맛하고 구운 고기하고 당연히 맛이 같아요, 달라요? 매우 달라지죠? 그리고 냄새도 같아요, 냄새도 달라져요? 달라지죠? 그 모든 게 화학 변화의 현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방금 누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저렇게 조리를 하고 나면 고기의 성질이 달라진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성질이 달라진 게 인간의 감각으로는 저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화학 변화가 되는지 이제 차근차근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때 두 번째 고기를 구워라. 고기를 구워라. 태춘 지금 자려고 그랬죠? 아니요. 태춘 지금 진짜 미안해요, 태춘. 진짜. 태춘 뭐 자고 막. 자, 고기를 구워라. 그럼 여러분 그 왜 사실은 고기 구워 먹는 거 사실은 다 좋아하죠. 그래서 고기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예요. 고기는 사실은 뭐 대부분 좋아하는데 물론 뭐 이게 비건이라고 해서 고기를 일부러 안 먹는 분들도 있죠. 뭐 이게 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뭐 여하튼 고기 그럼 이제 우리가 고기라고 하는 건 다들 좋아하는 거라서 고기 이제 익혀 먹을 때 그때 그 고기를 어떻게 굽냐 마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취향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막 고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굽지 않으면 되게 화내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굽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화학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고기를 굽는 과정이 어떻게 화학적으로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 자, 고기의 주성분이 뭐죠? 고기 안에 들어있는 주성분 바로 단백질이죠. 그 단백질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액틴이라는 부분이 있고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콜라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보이시죠? 저런 부분으로 구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건 그 동물의 살에 있는 액틴, 마이오신, 콜라겐 이 혼합물을 먹는 거다라고 생화학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런데 고기 요리에서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기 자체가 어떤 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맛이 있느냐도 중요한데 고기 자체가 얼마나 질기냐, 부드러우냐 이것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고기를 구웠을 때 요거 바로 연육 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육이 고기를 뜻하고 연이 무슨 자겠어요? 연이 연하게 만들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고기가 연해진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걸 압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연육작용에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 콜라겐이 물을 만나서 뭐가 되는 과정? 젤라틴. 이렇게 되는 과정이 바로 연육작용입니다. 보통의 경우 콜라겐 쪽으로 단백질이 놓여 있으면 고기가 질긴 거고요.
그 다음에 젤라틴 쪽으로 있으면 고기가 연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대충 알겠어요? 그래서 이 반응은 일종의 뭐냐면 자봐. 근데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콜라겐이 젤라틴이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또 뭐야? 반드시 필요한 게 뭐야? 물. 맞죠? 물. 그러면 이 물. 그러면 이 물이 더해져서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 반응은 일종의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이 더해져서 분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콜라겐은 일종의 고분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젤라틴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분자량이 작아진 분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이 아주 긴 사슬로 있는데 물과 함께 가수분해가 되면 뚝뚝뚝 끊겨가지고는 저렇게 저분자량의 젤라틴이 된다. 무슨 말 알겠죠? 이때 뭐가 필요하냐? 바로 열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이때 3 자, 얘기한 요 가수분해 반응은 고온일수록 더 빨리 일어납니다. 온도가 빨라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하고도 관계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고온 조건에서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랑 같은 말인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맛있는 컵라면을 하나 먹고 싶어요? 그럼 컵라면에 스프 넣고 물 붓는데 거기에 뜨거운 물 부어요? 찬물 부어요? 컵라면에 뜨거운 물 부어요? 찬물 부어요? 방금 저기 만수 찬물 부은다고 그랬죠? 어? 만수 지금 그 뜨거운 물, 그 컵라면에 찬물 넣는다고 그랬죠, 만수를. 와, 진짜 만수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어? 찬물을 넣고 끓인다고요? 컵라면을요? 만수로 독특하네. 아까 유일하게 해본 요리가 라면이라며요. 어? 뭐라고요? 이때까지 잘 못하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라면 잘못 끓이고 있었네. 컵라면 잘 안 먹는다고요? 진짜. 대충 자는 거예요 벌써? 아니요. 자려고 그러죠 지금. 머리 아파서 잠깐 기대요. 머리 왜 아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컵라면에다가 찬물 안 붓고 뜨거운 물 붓는 이유는 뜨거운 물을 부어야 3분 안에 라면이 익기 때문인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컵라면에 찬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다 익을 때까지 일주일은 걸릴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빠르면 보통 어떻게 된다? 보통 저런 식으로다가 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내가 원하는 화학 반응이 금방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 가수분해 반응도 열이 필요한데 온도를 올려서 이 반응 속도를 빨리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뭔데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네 번째.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이 생각만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고온에서 짧게 조리하면 콜라겐이 물이랑 엉겨가지고는 가수분해가 돼서 젤라틴이 돼서 고기가 연해질 것 같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수분이 거의 없는 뜨거운 프라이팬에서는 어떻게 되냐? 뜨겁기 때문에 가수분해가 일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가수분해가 일어나기도 전에 고기의 근섬유 사이의 H2O가 뭐가 될 수 있다? 증발해 버립니다. 어떻게 돼? 가수분해가 일어나기 어려워져요. 증발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이 있어야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젤라틴으로 연해질 텐데 반응이 일어나기도 전에 물이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여기서 물이 증발하는 건 이건 물리변화, 화학변화. 물이 증발하는 거. 물리변화지? 그러니까 어떤 화학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특정 물리변화가 먼저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가수분해가 일어나 못 일어나? 가수분해가 일어나지 못하고 고기가 타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가수분해가 일어나지 못했으니까 고기가 연해지겠어요? 연해지지 않겠어요? 연해지지 않겠죠. 그리고 수분만 빠져버리기 때문에 고기가 맛있겠어요? 고기가 퍽퍽해지겠어요? 뻑뻑해지고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고기를 조리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저렇게 고기는 익지도 않고 안에 수분만 증발해서 맛이 없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기를 익힐 때는 너무 고온이 좋다 안 좋다? 너무 고온은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고기를 조리할 때는 그래서 너무 고온보다는 약간 온도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약간 온도가 높은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온도가 높은 상황이 바로 어디겠어요? 바로 이런 수비드 조리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약간 온도가 높은 거. 그리고 왜 비닐봉지로 싸겠어요? 비닐봉지로 싸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렇게 되면 고기 속 수분 증발을 막아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뭐냐면은 개발된 조리법이 수비드 조리법이다. 아시겠죠? 알겠죠? 비슷한 예로 뭐 꼭 수비드라기보다는 그와 비슷한 요리 중에 우리나라 요리 중에 왜 뭐 한국 사람이면 다 좋아하는 요리 중에 갈비찜이죠. 갈비찜. 갈비찜 어때? 갈비찜 좋지. 그 갈비찜도 여러분 후딱 만들어 먹는 요리예요. 고기를 오래 요리해요. 오래 가열해요. 갈비찜은 오래 가열하는 대표적인 슬로우 푸드죠. 그리고 오래 가열할 때 갈비찜 고온으로 가열해요? 저온으로 가열해요? 저온으로 가열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고 갈비찜 할 때 갈비찜은 거기에 물기가 전혀 없어요. 갈비찜은 약간 국물이 자작 있어요. 약간 있어요 없어요? 자작 있죠. 갈비찜 국물이 자작 있는 상태에서 고기를 넣어두고 저온으로 은근하게 그러니까 이제 막
양념 뻥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약간 기포가 뽀글뽀글 요 정도 올라올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정도로만 연하게 가열해가지고 오래 내비두죠. 이유가 뭐 때문이다? 저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갈비찜 그렇게 오래 내비두면 나중에 갈비가 찔깃찔깃해져요. 보들보들해요. 그리고 오래 가열하면 갈비찜이 질깃질깃해요. 보들보들해요. 부들부들하잖아요. 그게 바로 저런 원리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 쉬고 싶다고요? 거의 다 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고기 요리에 대한 그 화학 반응에 대한 얘기고요. 자, 1번은 됐고요. 그다음 2번. 음식을 조리하면 냄새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게 막 수용체에 막 분자 결합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내가 봤을 때 이거 생물 문제 같아요. 혹시 이거 생물 시간에 이 문제 설명 들었어요? 나중에 생물 선생님한테 이거 좀 가르쳐달라고 하셔야겠죠? 생물 선생님 있죠? 생물 선생님한테 이거 가르쳐달라고. 내가 또 생물의 젬병이어가지고 내가 생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몰라가지고 근데 읽어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뭐 결합한 냄새가 나고 안 나고 잘 모르겠어가지고 2번은 나중에 생물 선생님한테 여쭈시고요. 자, 3번. 자, 음식을 조리하면 냄새가 달라지는 이유와 감기에 걸리면 음식 냄새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3번은 아까 1번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죠? 자, 여기 지울게요. 또 여기 중간에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방금 얘기했던 두 번째는 이건 바이올로지 같고요. 내가 생물을 잘하면 여러분한테 돈만 얘기할 수 있는데 생물 잘 몰라가지고.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거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음식을 조리하면 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음식을 조리하면 분자의 구조가 같아져요, 달라져요? 분자의 구조가 달라지죠? 아까 얘기했던 고기 같은 경우도 조리 과정에서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음식을 저렇게 열을 특히나 열 같은 걸 가해서 조리를 해버리면 분자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미각 혹은 후각 수용체가 다른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조리 전과 조리 후에 맛도 달라지고 향기가 달라지는 이유가 우리의 수용체와 우리의 뇌가 다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 녀석 자체의 분자 구조가 달라지니까. 방금 봤던 콜라겐하고 이 뭐냐면은 그 콜라겐하고 젤라틴 얘기 기억나시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 두 번째 이 감기에 걸리면 특히나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19인가? 코로나 19 맞죠? 19. 그거 코로나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뭐 있어요? 코로나 걸리면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이 증상이 한동안 지속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음식 맛이 안 느껴진다. 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걸렸던 사람 중에 냄새도 잘 못 맡겠고 음식 먹었는데 맛도 잘 안 나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거 아세요? 코로나 증상 중에 그게 있어요. 음식 맛이 안 느껴진다. 만수로 거의 다 끝났어요. 만수 진짜 만수. 자, 왜냐? 감기 등의 그러니까 사실은 감기나 코로나나 그 사실은 원리는 큰 차이가 있어요. 비슷해요. 감기나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게 좀 지독한 감기인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병증의 그 차이,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원리적으로 같기 때문에 감기 같은 게 걸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수용체, 이제 감각 수용체의 구조가 한동안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변하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 후각, 미각 등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입맛도 없고 하는 게 수용체 자체의 구조가 살짝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알겠죠? 그거에 대한 뭐 생물학적인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그거는 나중에 생물 선생님한테 조금 더 설명을 들으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그도세요.